그럼 본격적으로 이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네모 박스까지 한 거예요. 맨 위에 네모 박스까지. 그리고 표 나오죠. 네. 탄력성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초반에 개념 정리해야 되는지 잡아드리겠습니다. 탄력성은 앞선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수요량, 이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유난히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원인과 결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탄력성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는 뭘 측정하고자 한다? 양의 변화율 또는 변화 정도, 이렇게. 그럼 그걸 쓸게요, 결과라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실제 이거야.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요. 그런데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 얘기 오늘 하루 종일 했죠, 제가. 네. 이게 수요함수였잖아요, 아까. 원인이 뭐가 있었죠, 메인 원인이? 첫 번째,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가격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가격? 이외의 요인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정상제, 열등제 하던 거 뭐가 있었죠?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도 했냐면 콜라의 수요량에는 누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이다? 사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관련 재화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수요량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크게 한 3가지 정도 잡자 이거죠. 1번이 뭐고? 가격이고, 두 번째가 뭐고? 소득이고, 세 번째가 뭐다? 관련 재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량 변화율에 아주 복잡다감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때 말이죠.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것을 말 그대로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변수에다 이름을 붙이면 돼요. 가격이 변할 때 그러면 가격 탄력성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그럼 걔는 소득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콜라 수요량에 사이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재화 몇 개요? 2개인데 재화 2개를 교차한다고 해서 이 세 번째 탄력성을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시험 범위가 3개 나왔습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안에서 최소한 2문제는 나옵니다. 우리 경제론이 5문제인데 탄력성 안에서 거의 2-3문제가 나와요, 시험이.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첫 번째 거.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게 2번 표가 되겠죠. 밑에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여기 별표 5개 하세요, 다시. 초반에 수요 공급 공부하실 때 핵심이 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쓸게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제가. 그럼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분해를 해봅시다, 말을. 가격 탄력성은 정확히 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죠, 지금. 물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편의상 수요의 탄력성 그럼 무조건 가격 탄력성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럼 다시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은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수요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얘 무한하지 않게 빨리 제대로 대답하세요. 자, 뭐를 측정하는 것이다. 네, 이게 흔들리시면 안 된다니까. 어떤 탄력성이 나오든 나는 이걸 측정하는 거야. 나는 뭘 측정하는 것이다? 네. 근데 왜 해필이면 이름이 얘가 붙었냐고요. 얘가 변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 본질은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이걸 정의를 쓸게요, 말로. 말로 쓰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변수, 그 결과 우리 수요량이 영향을 받아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그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 탄력성이다. 맞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포커싱이죠. 그렇죠? 수요량 변화율. 그럼 얘를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측정을 하려면
측정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망할 놈의 공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처음으로 수학적 공식을 보실 거예요. 이제부터. 공식을 봤으니까 우리가 의관을 또 정제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29페이지. 29페이지 아래쪽에 빈 공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쓰세요. 자, 뭐라고 쓰실 거냐면 공식의 기본이라고 쓰세요. 게다가 이건 어떤 공식이냐면 분수 공식. 저보다 수학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나왔다고 생각하고 산수 수업을 할 거니까 바득바득 정리하세요. 예. 우리 개론에서 분수 공식 다 합치면 한 46개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46개예요. 그 중에 1번 공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든 분수 공식을 시험에 낼 때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A분의 B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공식이죠? 우리 A 뭐라고 배웠어요? 학교 때. 엄마, B는 아들내미. 엄마가 아들 업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모, 분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아랫돌이하고 요거는 윗돌이. 혹은 우리 좀 더 친해지면 대가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말이 거시게 해도. 아랫돌이랑 대가리 이렇게 할 거예요. A분의 P. 그러면요. 모든 공식의 첫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1번 적으십시오.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서 A를 구하는 것이다. B를 구하는 것이다. 공식의 기본 목적은요. 위 대가리. 그러니까 B를 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공식은. 네, 나중에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 말이. 항상 공식을 딱 보시면 이게 뭐지? 보려면 위에 걸 보시면 돼요. 여기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 얘기죠. 근데 탄력성은 뭘 구해요? 수요량 변화를 구하죠. 그럼 보나마나 이놈이 위에 들어갈 거예요. 공식에서. 분자 자리에. 맞죠? 그게 첫 번째 이 1번 얘기입니다. 그럼 2번.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A분의 B를 읽을 때는 뭐에 대한 뭐다. A에 대한 B다. B에 대한 A다. 어떻게 읽어요? 아래에 대한 위입니까? 위에 대한 아래입니까? 그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무조건 시험 문제를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A분의 B라 함은 A에 대한 B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식은요. 사실 A분의 B가 별게 아니라 이거를 이거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위에 거를 아래 걸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서 뭐를 뭐로 나눈 값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뭐를 뭐로? 위를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공식 공부는 똑같아요. 2번, 3번처럼 계속해서 읽고 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격 탄력성 공식 만들어봐요. 같이. 분수 공식이거든요. 측정해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수요량 변화율. 그럼 그게 어디? 윗대가리. 그러면은 분자 자리에 수요량 변화율을 딱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 그럼 아랫도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변수가 들어갑니다. 밑에 게 변할 때 위에 걸 측정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밑에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죠. 제가 11월 달이니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공식은 되게 무겁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뭐에 대한 뭐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다. 그게 20회 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시험에는 이 네모 박스 해가지고 공식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읽어서 낼 거 아니에요 문장으로. 그럼 뭐를 뭐로 나눈 겁시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뭐 연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고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것을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공식 아무거나 보면 다 그렇게 읽게 돼 있거든요. 몸에 배야 돼요 이게 빨리. 그래서 이 내용은 복습하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잘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10% 올랐다고 합시다.
가격이 10% 비싸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산다 안 산다? 비싸졌으면 안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요량이 떨어지는데 수요량이 5%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5% 떨어질 수 있죠. 그럼 탄력성은 몇 분의 몇 숫자로? 10분의 5. 가격 변화율 숫자 몇? 10분의 수요량 변화율 몇? 5. 그럼 끝이에요, 계산. 이게 계산 문제예요. 10분의 5. 그럼 몇이에요, 소수점으로? 0.5. 0.5.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원래는. 0.5라고 하면은 결론이 맞긴 했어요, 답이. 근데 지금 이 식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뭐가 잘못됐냐면 가격이 10% 어떻게 돼요? 올랐어. 그럼 플러스 아닌가? 네. 그쵸?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수요량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그쵸? 원래 제대로 문제를 푼다면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0.5라고 해줘야 돼요. 음수와 양수끼리 나누면 음수가 됩니다. 네. 5할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혹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얘네 둘은 역의 관계라고 배우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격상. 그래서 이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문지기를 두 명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식 보시면. 식 보시면 짝대기 두 개 꺼 있죠. 그걸 이제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용어로. 이 절대값은 간단해요. 너 음수 나왔어? 그럼 음수 띄워. 음수 없다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을 양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0.5인 듯 하지만 그 절대값을 적용을 하면 답은 뭐다? 그냥 0.5가 되는 거죠. 결론은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값을 다 양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가격 탄력성의 최소값은 몇이 나올까요? 숫자로. 최소. 0. 음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0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가격이 10% 하락해요. 17회 때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럼 수요량이 7%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몇 분의 몇? 10분의 7. 10분의 7. 가격 이놈 분의 수요량 이놈. 10분의 7이면 몇이죠? 0.7. 그게 정답이에요.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지만 절대값 처리. 자, 이게 바로 측정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측정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계산하는 건 나중에 차차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할 텐데 중요한 건 탄력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편안하게 칠판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내용을 이끌어가 볼게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하나 내놔요. 무슨 결론이냐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비싸졌으면 수요량이. 이건 확실하죠? 근데 지금 이제 감소 물어보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감소하는데 수요량이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많이 감소할 수도 있고 이걸 배우는 게 탄력성이다. 이 개념이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요. 8% 변하면 조금 변한 거예요? 많이 변한 거예요? 그때 애매하게 물어보고 난리야. 그죠? 사람 헷갈리게. 9.5% 변하면 많이 변한 거예요? 조금 변한 거예요? 11.7% 변하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말이. 이게 뭐야? 조금 많이. 그러면 그걸 나누는 기준 단위가 필요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기준 단위는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지 않나?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10%? 그럼 수요량이 떨어질 때도 10%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어떻다? 같죠.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10을 뭐라고 하냐면 탄력성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단위라는 뜻은 이것이 탄력성을 구분하는 단위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 변했어. 그럼 어떻게 변한 거야? 조금. 20% 변했어. 그러면 많이. 9.5% 변했어. 그러면 조금. 10.3% 변했어. 그러면 많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탄력성을 구분할 때는 이 앞에 가격 변화 수치를 보면 돼요. 그래서 10, 두 가지가 같을 수 있죠. 자, 이제 책 보세요. 얘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쌤쌤일 때, 이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이거는 아마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차차. 이건 뭐 이해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요, 우리 단위 탄력일 때는 두 개가 쌤쌤이라는 표현이 말로 나오는데 탄력성 한번 구해보실까? 탄력성. 숫자로 몇 분의 몇? 여기 있다, 여기. 몇 분의 몇? 10분의 10. 어이구, 위아래가 똑같네? 네. 5아래 똑같으면 이거 몇이에요? 오케바리.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몇이고? 1이고,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것과 1보다 작은 것으로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조건 변하는 얘기 해봐요. 뭐가 조건 변해? 양이 조건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격은 똑같이 10% 오른 거예요. 가격 인상이 10%나 있었는데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빠지네,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비탄력은 많이 변한다, 조금 변한다. 뭐가 조금 변한다? 양이 조금 변한다. 맞죠? 그러면 비탄력이면요, 어렵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중에 누가 커요? 가격 변화율. 이렇게 물어보도 애매하다? 뭐가 커요, 그러면? 뭐가 커요? 그래서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이 클 때입니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양 변화율이 어떨 때? 작을 때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비탄력은 탄력성 좀 구해보실래요? 몇 분의 몇인지? 숫자 10 분의 양 5. 그럼 얘는 0.5네. 0.5. 그러니까 비탄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얘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를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0. 몇 그럼 다 비탄력이에요. 0. 몇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럼 얘도 똑같이 정리할게요. 가격 똑같이 몇 프로 앞에서? 10만 변했는데 가격이 10%띵 오르니까 수요량이 아이고 20%나 떨어졌다 이거. 누가 많죠 그럼 변화폭이? 양이 많이 변했죠. 이 말 쉽잖아요. 가격 변화율보다 양 변화율이 크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은 몇 분의 몇이에요 숫자로? 10분의 20. 어이구 요 위가 크네. 요 가분수죠. 얘 계산하면 몇이죠? 2. 2란 얘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탄력성이 1일 때 뭐라고 그래요? 1이면 단위 탄력이라고 부릅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비탄력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작다. 작다. 탄력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변하면 뭐고? 탄력이고 양이 조금 변하면 비탄력이다. 이걸 빠르게 습득할수록 유리해요 본인한테. 얘는 이거 써놓은 거를 그냥 보는 게 의미가 없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표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변화 10% 놓고 양 변화 5, 10, 20 놓고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월 달에 배우실 때는요. 탄력성을 5개로 나눠요. 지금 몇 개만 나왔어요? 3개. 지금 뭐가 빠졌냐면 양 극단에 있는 하나씩이 빠졌어요. 양이 조금 변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이 안 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했죠. 그럼 양이 안 변하거든 그런 거는. 그러면 조금 변하면 비탄력이니까 안 변하면 뭐라고 할까요? 1번 겁내 비탄력, 2번 허발나게 비탄력, 3번 억수로 비탄력, 4번 완전 비탄력.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정말 유치하네요. 제가 해놓고도. 네. 조금 변하면 뭐다? 비탄력인데 아예 아싸리 안 변하면은 완전을 붙이는 거예요.
1월 달에 여기에 완전 미탄력이 나와요. 그럼 많이 변하면 뭐라 그래요? 탄력. 그럼 무한대로 변하면 여기 앞에 완전 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두 개 빼고 지금 몸체만 3개 배우신 거예요. 근데 얘를 잘하면 완전 붙는 거는 뭐 딴 얘기니까. 그래서 이 중간표를 단계적으로 먼저 11월, 12월 달에 좀 마스터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29페이지 보시면 1, 2, 3번 있죠. 네,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해당 재화의 가격이 10% 변화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수요량도 그만큼 정확히 10% 변하면 쌤쌤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이 같을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위 탄력이란 말은 절대로 기억 안 날 거예요, 이제.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단위 탄력을 기준으로 우아래로 탄력성을 나눈다 이거죠. 2번. 가격 변화율을 10%보다 양 변화율이 조금밖에 없네. 5%. 그럼 양이 별로 안 변하니까 비탄력이라고 한다. 이때 수의 탄력성을 비탄력이라고 하는데 비탄력이라는 의미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는 양의 변화폭이 매우 작아서 양이 거의 안 변하는데 이때를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클 때를 탄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줄 탄력이라는 의미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뭐가 크다고요? 수요, 양의 변화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이 많이 변한다, 탄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식이 A분의 B가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뭐다? 어떻게 다시 집에 가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지금. 예. 지금 다 썼다가 지금 다시 풀었습니다. 자, A분의 B는 뭐에 대한 뭐다? A에 대한 B, 아래에 대한 위.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공식 볼 때 자, 우리는 A를 구하는 것이다, B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격 탄력성 공식을 놓고 보니 탄력성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수요, 양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1월 달에 소득 탄력성 배우실 거거든요. 소득 탄력성 공식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뭐 분해 보겠어요? 소득 탄력성이니까. 그러면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왜냐면 모든 탄력성은 다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성 공식에는 위가 고정돼 있어요, 항상. 항상 얘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변수가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A분의 B는 A에 대한 B입니다. 다음 주 시험 보면서 얘기가 쭉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한 번 들으셔가지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 공부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이 진짜 쉽거든요. 다음 주 수업 환상적으로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저번 주 거, 다음 주 거 이런 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11월, 12월 달에. 다만 얘만 유일하게. 수요 공급.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불면증. 왜 그러냐면, 막 불면증, 제 아내도 불면증이 심해요. 막 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잠을 하도 못 자서. 불면증 확 고친 계기가 있거든요. 제 수업 들으면서 고쳤어요. 진짜 리얼로. 제 수업 내용 중에서 제 목소리가 밤에 딱 들으면 심야 라디오 같은 느낌이 드시거든요. 잠이 그렇게 잘 와.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스스로가.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자기야, 자기 강의 약국에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거든. 한번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주무셔보고 한번. 그러면 끝내주게 잠이 잘 온다. 예. 강의 잘해야 되는데 잠 온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들으세요. 예. 그리고 잘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에는 보충 수업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